자,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교과서 134쪽에서 143쪽이고요. 6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알아보고요.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철강 관세 폭탄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길이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확산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우리 철강의 수출길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위험하다는 뉴스였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강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무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농산물이 굉장히 풍부한데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때 이 나라는 해당 농산물에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해당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거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완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배가 인기 품목입니다. 하지만 수입 할당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타이완에서 농산물의 수입 양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이 성능도 좋고 인기가 높아지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들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아예 수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꼭 수입을 해야만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가 수출을 거부하여서 생기는 문제들도 무역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죠. 그런데 몇 년 전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수출을 거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을 했었죠. 그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무역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을 빚기 마련인데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입 제한 조치를 통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어떤 상품들은 수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따라 수출이나 수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수입 제한이나 거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보호무역이라 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국가가 무역에 있어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농업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경우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을 하게 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정부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정책을 통해 농업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다른 나라의 성능 좋은 자동차가 더 싼 가격으로 수입이 된다면 국내 자동차 회사는 경쟁력이 부족해져서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생겨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를 교과서 135쪽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낮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이나 우리나라 농업과 같이 기본이 되는 산업을 위해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런 보호무역은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고 외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엔 국제기구를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본부의 모습과 세계무역기구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세계무역기구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역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정한 심판을 위한 국제기구로 일종의 무역 관련 국제재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역시나 가입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국제기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의뢰를 할 때는 엄청난 시간적인, 외교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해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기관이나 정부기구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이런 무역 관련 기관들이 정부기구부터 민간기구까지 다양하게 설립되어 활동 중에 있고요. 기업들은 이런 무역 관련 기관들을 통해 무역에 필요한 도움을 얻거나 예상되는 피해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에도 집단 간에도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는 더더욱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대화와 타협입니다. 무역 관련 분쟁을 힘으로만 해결하려 든다면 아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무역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기업 모두 힘을 모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교과서 137쪽 활동해보기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중국과 무역을 중단하고 미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커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질문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세계무역기구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그리고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써보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6학년 1학기 사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